안녕하십니까. 강동우의 성향의 정석. 자, 첫 주차죠. 첫 주차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요. 3 주차에는 또 상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생활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주제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섹스리스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것 시리즈 성애학의 정석이 저희 이제 방송의 본명이고 그 세부 내용으로 이제 모든 것 시리즈를 해서 발기부전했고요. 발기부전의 모든 것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조루했고 지루했고 이제 또 섹스리스 이제 강동우 그러면 이제 섹스리스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섹스리스의 개념이 처음 소개될 때 제가 그때가 그 미국 킨제 연구소에 있었을 때예요. 한국의 조선일보였죠. 그죠? 예. 그쪽과 연결돼 가지고 섹스리스에 대해서 인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섹스리스 문제가 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3 년이에요, 2003 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으로부터는 23년 전이니까 오래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섹스리스에 대한 정보도 늦었고 사실은 그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섹스는 무조건 좀 천박한 일. 제가 이 분야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심지어 저희 대학 서울대학 선후배들도 예 서울대가 굳이 그런 좀 수준 낮은 걸 할 섹스가 여러분들 수준 낮은 건가요? 정말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좋은 소통의 기회이고 그리고 섹스는 그야말로 생명체가 태어나는 건데 얼마나 고귀한 행동입니까? 그렇게 인제 성교육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섹스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좀 몰래 숨어서 성숙되지 못한 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섹스리스의 정의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섹스를 적게 한다 또는 아예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긴 한다. 맞아요.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 그게 이제 커플이 됐든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부가 됐든 이런 커플 또는 부부 관계 그냥 커플이라고 할게요. 이 커플에서 월 1회 이하 다시 말해서 또는 연 10회 미만 대충 하여튼 연 10 회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하거나 또는 그 이하로 두 달에 한 번 한다. 이 정도가 되면 적어도 건강한 부부에서는 섹스리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섹스리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 하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21년 동안 교육해서 한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얘기를 하면 임팩트가 있는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에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섹스리스는 부부관계의 중요한 조기 적신호입니다. 우리 부부가 섹스를 안 한다. 이거는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고 조기 신호고 즉 부부 사이가 붕괴되거나 외도로 갈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섹스리스 부부에게 있어서 외도나 부부 사이의 파탄, 뭐 이혼 이럴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비웃듯이 처음에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만 섹스리스 개념을 처음 한국에 알려드렸을 때 소개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흔히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잡은 물고기 먹이 주는 거 봤냐?" 예. 요즘은 좀 인제 이 얘기가 좀 쑥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섹스리스는 위험하다는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좀 더 솔직하자면 정말 부부에게 섹스는 부부 사이를 접착제하고 같은 것이고 이 섹스리스 접착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부 사이는 예 좀 허무한 이런 관계를 하겠죠. 아 그럼 섹스를 되는 그런 약간 쾌락이 그렇게 중요하냐?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인제 섹스리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 같이 가져온 한국에 알려드린 개념이 요즘 뭐 저 말고도 이 성이나 부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티머시.
친밀감의 문제가 부부간의 친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밀감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섹스리스이긴 한데 저희는 친구같이 사이 좋은 부부인데 뭐가 그게 도대체 문제가 됩니까? 저희는 섹스만 안 할 뿐 정말 영혼의 동반자이고 척척 잘 맞고 최고예요. 굳이 그런 부부한테 섹스를 안 하는데 굳이 그걸 섹스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거나 섹스 안 한다고 경고, 위험한 신호라는 식으로 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데 저희 병원에 "우리는 과거에 정말 친구 같은 좋은 사이였다. 그런데 파국을 맞고 있다."는 섹스리스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섹스리스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일보를 통해서 처음에 한국에 소개되었고요. 그 이후에 인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게 10대 레전드 방송 제일 인기 많았던 방송 중에 섹스리스가 들어간대요. 그 방송에 그죠? 예. 이 양반 저죠, 그죠? 예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전문가로서 이분들 섹스리스의 문제점, 해법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알려 드렸는데요. 지금 이건 SBS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보셔도 나오고요. 예 또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또 요 방송을 저희가 링크 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셔도 됩니다. 예. 잘된 방송이죠. 자 고준철 님, 고지마 님 두 분 다 고신가요? 예 아무튼 질문도 올려 주셨네요. 제가 질문은 방송 말미에 함께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섹스리스 편을 통해서 그것이 알수 있다를 통해서 좀 더 이슈화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여러분들 TVN 초창기에 이것도 꽤 나름 그 인기 프로였는데 제가 직접 주연으로 그죠? 백 선생하고 함께 이런 상담 방송을 했었죠. 예. 부부성 상담 닥터 K. 나름대로 TVN의 시청률에는 뭐 크게 기여했던 방송인데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면 '아 이렇게 부부들이 섹스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예. 저희가 뭐 사랑과 전쟁도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닥터 K에 나온 사례들 그리고 전화 상담 이거 뭐 소위 말해서 뭐 만들어진 사례 아니냐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전부 실화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하고 전화 연결되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인제 예 이렇게 화면을 재현한 건 인제 드라마처럼 재현을 한 거고요. 전화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었죠. 예. 자 아무튼 여기서도 인제 섹스리스 문제를 꽤 많이 제가 백 선생하고 같이 다루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2 년도에 EBS를 통해서 예 그 한국의 섹스리스를 중심으로 한 킨제이 보고서 한국판을 제가 연구 보도를 했었죠. 그다음에 4년 있다가 또 2016 년도에 예 라이나 생명이죠. 그죠? 라이나 생명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를 냈었고요. 데이터 값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꽤 1000 명을 넘어가면 충분한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죠. 그죠? 1000 명의 신뢰도 95%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요. 특히 2012년 EBS 방송 다큐 프라임인가 그 팀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이제 특히 2016 년도는 중년 남녀의 문제를 좀 더 파헤쳐 봤죠. 예 좀 이따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4년 있다 2020 년도에는 결혼지옥인가요? 오은영 쌤 하시는 방송 팀하고 또 MBC하고 함께 예 문제를 또 통계를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생활이 삶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전체 성인 남녀의 93.9% 입니다. 즉 6%를 제외하고는 성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 중요도는 2012년 EBS 방송 때의 똑같은 질문에 비해서 오히려 이
2.5%가 늘었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성생활이 많이 쇠퇴했을 거라 보는 노년에서는 오히려 그죠? 60대 이상에서 중요도는 더 올라갔어요. 그만큼 꼭 젊은 사람 커플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성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외국 데이터에 비해서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게 과거 유교 문화죠. 그죠? 이중적인데 겉으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면서 사실은 속으로 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성에 좀 많이 집착하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섹스리스가요. 자, 다른 나라의 섹스리스의 평균은 20%예요. 예. 이 여러 연구를 반복해도 20% 정도의 섹스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요 일본 거 한번 보세요. 일본은 무려 45%예요. 20%의 거의 더블 아닙니까? 그죠? 일본의 데이터도 대략 35%에서 45%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저희 연구를 반복해 봐도 대충 35%에서 40% 이상을 나타낸다. 전 세계 평균의 더블이다. 그럼 섹스리스가 왜 저기 힘드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부부 관계를 서서히 망쳐 나가는 부부 사이 접착제가 없고 감정적인 친밀감이 없다 보니 사소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악화하게 되는 그런 패턴도 있고요. 급기야 섹스리스는 파탄이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섹스리스는 외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섹스리스 상태를 서로 편하게 여기면 점점 장기화되면서 방치하면서 문제 악화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같은 침대에서 섹스리스로 지내다가 점점 '아 이거 불편하다. 코 고는 거 뭐 불편하다.' 하면서 각방도 쓰게 되고요. 심지어는 별거도 하죠. 우리 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호감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차라리 헤어져 지내보자. 그래서 헤어져서 어느 정도 그리움이 생기면 남은 게 있으니까 다시 만나고 같이 합치고 아니면 예 그대로 이혼하자. 이렇게 나온 분들도 중간 단계로 별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각방이나 별거는 역시 부부 문제, 성 문제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죠. 예 절대로 예 용납되기 힘든 문제가 그런 내용들. 자 아무튼 성생활을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요. 예 27% 거의 1/3 정도는 월 2-3 회를 한다. 예. 근데 월 아까 얘기했잖아요. 1회 이하 또는 그 이하 아예 안 한다. 합치면 38.2% 예 전체가. 예 꽤 많죠. 그죠? 예. 50대 이상에서는 예 43.9%가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딱 신기하죠. 이 연구는요. 참 통계라는 게 무서운데 제가 있던 그 킨제이 연구소의 킨제이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워낙 잘 된 연구들은 반복해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은 대략 35%에서 40% 언저리. 많이 잡으면 일본처럼 45%. 그래서 데이터를 쭉 보면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 1-2 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섹스리스입니다. 자 왜 이러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친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좀 떨어져요. 한국도 뭐 일본 야동 많이 봅니다만 일본 사람들 보면 그죠? 성을 같이 풀어나가기보다는 변태스러운 야동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풀고 다른 방식으로 푸는 예. 관계 형성을 잘 안 하는 깊은 성관계뿐만 아니라 친밀 관계도 좀 약한 이런 면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혼자의 섹스리스 평균이 35%. 참 3분의 1 3명 부부 세 부부 중에서 한 부부는 아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섹스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까요? 예. 저도 예 사실은 좀 그럴 때 있어요.
뭐 저희 와이프가 저희는 섹스리스까지는 아닙니다만 예 생리 중일 때 안 하는 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거절당했다는 느낌 맞아요. 예. 저는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예 아내가 약간 좀 귀찮은 느낌이 들 때 특히 거절당했다는 느낌. 그러면서 자존감의 저하, 우울감, 불안, 실패했다는 느낌, 결국에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 짜증, 분노. 자, 우울감, 불안감,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게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없죠. 그 상태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니까 나를 거절했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면서 점점 더 예. DGHFR 님이 "그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 아무튼 안 하게 되면 이 남성들에게 감정적으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체적으로는 자꾸 안 하니까 그죠? 섹스는 정말 좋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여러분들 뭐 조깅하고 이래도 되지만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 옥시토신, 엔돌핀이 많이 돌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우리 왜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뭐 많이 뛰면 기분이 뿅 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최고 몸에 좋은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예 뇌 호르몬들이 섹스를 할 때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덜 하는 셈이기도 하니 이런 분들이 심혈관계 질환도 위험도 높아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운동 안 한 거 비슷하죠, 그죠? 예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심하고 기타 남자들이 제일 많은 게 외도예요, 외도. 갈등도 있지만 친밀감 이건 특히 여성들이 먼저 느낀 감정이고 외도예요, 외도. 외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진짜 위험하죠. 자 섹스리스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다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예 배우자와 감정적 거리감, 우울감, 거리감 오니 접착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데 원더링 아이라고 그래요. 이거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원더링 아이가 뭐냐면 자꾸 두리번거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남편한테 못 느끼니까 그 대신한 상대를 결국엔 찾게 됩니다. 그게 어릴 때는 아기들이 어릴 때는 아빠하고의 거리감을 애들 키우는 좋게 표현하면 재미, 다르게 표현하면 의무감이나 욕심 때문에 아이들한테 감정을 막 몰입하면서 그래서 애들도 사실은 안 좋죠 정서적으로. 과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제 애정을 대리하기도 하고요. 그런 인제 엄마들을 보면 사실은 무의식 속에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에게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러다가 인제 아이들까지 인제 대학을 가고 나고 빈둥지 정원에 오면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 이제 사라져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밖으로 돌기도 해요. 특히나. 뭐 그 이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여자의 외도는 정서적 외도가 먼저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결국에 인제 막판에 육체적으로 허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성의 외도는 남성들은 섹스리스가 있던 이 부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도 외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섹스리스면 더 하는데. 근데 여성의 외도는 그만큼 최후 단계 부부 사이에 파탄이 온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 말씀드린 대로 섹스리스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죠? 안 하니까 더 하기 싫은 성욕 저하가 오기도 하고요. 안 하니까 몸 상태도 예. 성기능 저하, 질 분비 저하 이런 안 쓰니까 용불용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여성들도 부부 갈등, 외도 위험성 증가, 이혼, 별거 위험 증가 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섹스리스가 오는지 원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섹스리스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지. 섹스리스는요.
첫 번째 원인 중에는요. 당연히 노래를 못 하니까 노래방에 안 가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발기부전이 있어요. 남편이 발기부전이 있으면 발기부전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섹스를 안 해요. 조루나 지루가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져요. 물론 성욕 저하증이라는 남성들이 성욕이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또는 여성이 성욕 저하증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불감증.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해 봤자 오르가즘까지 못 간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질경련. 이게 뭐냐면 삽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삽입을 못 하는 거죠. 그죠?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성교통 하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는. 이런 애초에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고치기 얼마나 좋아요. 치료자만 잘 만나면 제대로 된 성의학자만 만나면 단순히 비뇨기과 뭐 단순 정신과가 아니고요. 이걸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성의학자만 잘 만나면 이런 성기능 장애를 고쳐 나가면 인제 잘 되니까 노래를 잘하게 되니까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음치니까 노래방 축구도 안 가려고 젊을 때 그랬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 봤더니 거꾸로 노래방 그렇게 싫어하던 젊을 때 애가 노래방을 가재요 세상에. 밥 먹고 나더니 모처럼 만나는데. "그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야 그때는 내가 말이야 노래방이 뭐 지저분하다더니 뭐 쓸데없는 돈 쓴다고 딴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 내가 음치여서 부끄러워서 그랬어. 이제서야. 내가 음치원을 좀 다녔거든. 노래가 잘 되니까 노래방 가고 싶어." 예 바뀐다니까요. 성기능 장애를 고쳐 나가면 당연히 섹스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자 잠깐 이 원인 중에 원인도 있지만 심리적인 이슈가 애초에 깔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남성성이 결여된 경우. 예. 남성성의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결여된 남성들 있죠. 이제 여자 같은 남자들. 사회적 위축. 예. 에이소셜하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 아주 쉽게 말하면 내성적인 그런 경우도 되겠죠. 예. 그리고 친밀 관계에 한계가 있는 사람. 예. 애초에 친밀한 관계 친구가 많이 없고 이런 편이죠. 음. 성적 억제.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치게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든지 아무튼 굉장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예. 그리고 무서운 아내. 아내가 엄마의 잔소리 좀 엄청 거친 아내들이 있어요. 그럼 하기 싫어져요. 또 피터팬 증후군. 이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섹스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여전히 청소년, 어른이 섹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미성년자로 남는 거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차라리 게임하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립식 만드는 게 훨씬 재밌어요. 섹스를 안 해요. 마돈나 증후군. 요거는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내하고 정신없다가 아내가 아기를 갖고 나서부터 모성 본능으로 보여서 무의식적으로 엄마처럼 인식해서 엄마하고 섹스는 진짜 안 하잖아요. 그죠? 근친상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돈나 증후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심리적인 경우에 우울증의 최고 심한 증상이 바로 예 성욕 저하증. 섹스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자, 이 무서운 아내 그죠? 아내가 너무 거칠어서 남편이 기를 못 펴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섹스는 사실은 아주 그냥 동물적으로 본다면 남성이 여성을 정복 뭐 쉬운 말로 올라타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적인 정복이 안 돼요. 아내가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래서 피하는 이런 남성들에게 섹스 리스크 당연히 있겠죠. 이런 커플들에게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는 와이프가 아기 가지면서부터 섹스 절대 안 하고 너무나 마약도 그렇고 외도도 그렇고 좀 문란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린다면. 그러다 결국엔 파탄이잖아요.
여기는 뭐 이혼도 이혼이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그죠? 마약 중독돼서 뭐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파탄입니까? 물론 섹스를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예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자, 섹스리스의 또 다른 원인은 예 아까 얘기했던 심적인과 개입된 성적 억제나 무성애자도 있어요. 동성애, 이성애자도 있지만 무성애자도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가 와서 점점 성기능도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성욕이 떨어져요. 여성 폐경기. 내가 폐경이라는 거는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인 뿐인데 폐경이 됐으니까 나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잘 안 될 거야. 또는 뭐 일부는 폐경 이후에 호르몬 치료용을 안 받고 그냥 버티시다 보니 예 분비 저하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아프고 이래서 피하기도 하고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원인에는 성적 불일치. 우리 흔히 궁합이 안 맞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 섹스 횟수도 잘 안 맞고 또 한쪽이 뻣뻣하게 누워 있고 한쪽은 뭐 액티브하고 이런 경우에 불일치가 있는 거고 그죠? 다양성 부족. 예 이거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섹스를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얘기 아시죠? 그죠? 입가 삽, 입술, 가슴 삽입하는 늘 똑같아요 그냥. 예. 그냥 운전대라고 하는 게 그냥 안에 가슴 주물럭거리거나 뭐 할 거나 이게 전부고 제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섹스를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워낙에 많은 동영상을 올려 놨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여성 대만족이라는 그죠? 예. 유튜브에 동영상 있을 거예요. 보세요. 애무한 법 다 가르쳐 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맨날 천편일률적으로 뻔하게 하니 평생을 카레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성을 파트너를 바꿔 가지고 다양성을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외도가 되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다양성이 아니고 내 아내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성중독일 때 오늘도 환자분 중에 그런 질문하셨어요. "제가 왜 성중독인데 섹스리스입니까?" 무슨 말이냐? 아내하고는 섹스리스. 밖으로 맨날 성매매 없어. 예. 성매매, 외도. 그죠? 그리고 자위에만 빠져 있고 섹스를 안 하는 거. 성도착. 섹스보다는 몰래 훔쳐보기 또는 노출증 이런 데 빠져 가지고 예 실제 성행위는 간과하는. 이 외도 문제 이것도 성중독 환자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게 저희가 했던 방송 사랑과 전쟁 시즌 2 잖아요. 그죠? 저하고 백 선생이 출연해서 예 섹스리스 부부, 외도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드라마 시청률은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또 이 섹스리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베지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예. 스마일님도 반갑고요. 예. 음악사랑님 예 단골이시죠. 그죠? 자 질문들은 제가 말미에 답변 드릴게요. 아예 또 성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섹스리스로 빠지는 경우. 제일 쉬운 게 부부 갈등.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서 섹스를 할 흥미가 아예 안 생기는 거죠. 또 섹스를 떠나서도 했던 외도하는 경우. 또 양육의 문제. 그다음에 딩크족이나 딘스족이라고 그러는 거죠. 딩크. 더블 임금 또는 듀얼 임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더블 임금 노 키즈. 그죠. 예. 맞벌이는 하는데 아기는 안 갖는다. 그다음에 이 사진이 다 설명해 주나요 잖아요. 그죠? 요즘 애완견 문화, 애완동물 문화. 이 참 한편은 많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예 애완견 도움 돼요. 저희 집에도 개 3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애완견은 도움 되는데 이 애완견을 너무 애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이 사진 보면 지금 애완견이 두 사람 사이에 키스를 받고 있지 두 사람이 실제로 키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이런 식입니다. 예. 배우자한테 줘야 될 사랑을 그냥 강아지한테만 주고 둘 간의 직접적인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방에 개를 끼고 자요. 당연히 부부 사이에 애를 끼고 자도 섹스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방해꾼이라고 표현도 하죠. 애기는 따로, 강아지도 당연히 침대에 올라오면 이거 정말 안 돼요. 자는 침대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부부 사이가 가까워져야 되는 게 필요한데 거꾸로 가운데 방해꾼이 있고 부부 사이는 섹스리스로 갈 경우 지금은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저희 눈에는 전문가의 눈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섹스를 안 하거나 섹스에 또 불만이 있는 잠깐 우리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에 보면요. 예. 왜 안 하는데 어떤 게 불만인데 하면 특히 배려 부족. 상대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 간에 재밌어지잖아요. 그죠? 예. 성관계를 안 하면 상대의 비난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비난은 부담스럽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는데 안 하세요.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보세요. 제가 각방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각방 별거 다 위험합니다. 섹스리스 쪽에서 당연히 같은 방을 쓸 때는 23%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세계 평균 정도고 한국의 평균보다는 거의 뭐 10몇 프로 낮잖아요. 그죠? 근데 각방을 쓸 경우 64.9% 세계 평균의 3배 섹스리스 각방을 쓰게 됩니다. 각방을 쓰면서 가끔 필요할 때 만나서 섹스하지 안 한다니까요. 처음엔 그렇다 하다가 귀찮다 멀어진다니까요. 불만 비율도 훨씬 불만족 비율도 훨씬 높고요. 그래서 제가 에 여러분들에게 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건 그렇다 치고 이 방송 보시고 뭐 저한테 찾아오지 않는 분이 모든 거 환자가 아니니까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 각방, 섹스리스 이거 정말 위험해요. 각방 쓰지 마세요. 코 골아도. 저희 집사람도 코 심하게 저보다 더 세게 골아요. 그 또 적응되니까 자더라고요. 거기다 요즘 또 양압기죠. 그죠? 예. 그거 쓰니까 뭐 수면 무호흡도 좀 줄었고 잘 지내요. 예. 각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대안을 찾잖아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치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조론한다 뭐. 참 조론도 이거 참 연예인들이 만든 단어 상의 유행처럼 번지려고 하는 건데 참 그나마 조용해졌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조론은 이혼이죠, 이혼 사실은. 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성기능 장애가 많긴 많아요. 중년으로 넘어가면 남녀 모두 성욕자도 오고 이래서 뭐 하기도 싫어집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 섹스리스야. 아까 섹스리스에 성기능 장애 있었잖아요. 우리 남편 섹스리스고 섹스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어차피 알기도 안 되고 이러니까 바람도 못 필 거야. 천만의 말씀. 이 정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자 보세요. 모든 영역에서 발기부전이든 조루든 성욕 저하가 있든 성기 크기 콤플렉스가 있건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발기부전에 문제가 있는 쪽에서 외도율이 훨씬 높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안 되면 아내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찌어찌 태폐적으로 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신기루 저 멀리 어딘가에 산을 넘어가면 나하고 딱 맞는 여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네. 물론 또 거기다가 발기부전을 고쳐야 되는데 요즘 발기약이라고 쉽게 뭐 인공 발기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는 안 돼요. 그 약을 먹는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 어떻게 보조가 돼서 조금 성행위가 가능하죠. 근데요. 발기약 게으름병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발기약을 오래 쓰다 보면 원인은 방치되어서 원인이 더 커져서
나중엔 발계약으로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럼 또 여자를 또 바꿔요. 그럼 더 안 되죠. 결국엔 뭐 저한테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남편이 발기부전 조루가 있어서 심각한 성적인 콤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절대로 밖에서는 안 할 거야. 이런 경우 외도 더 많습니다. 또 정말 뻔뻔한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저희 병원에 외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내들이 완전히 세뇌된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은요 엄청 청결하고요. 맨날 길 가다가도 저 모텔 이런 거 보면 다 저 지저분한 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저기 아무하고나 몸을 썩고 살을 뒹굴고 절대로 납득이 안 된다. 태폐 문화다." 특히 러브 모텔 이런 거 보면서 막 욕을 했대요 그렇게. 자기는 절대로 뭐 손으로 했으면 했지 그런 데 안 간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강 박사는 멀쩡한 부부 사이에 불안을 조장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성기능장애 있으신 분들 섹스리스일 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도율은 분명히 더 높습니다. 이거 중요한 제가 의대 시험이 있을 때 시험에 낼 만한 문제예요. 이거. 자, 특히 치료가 필요한 섹스리스 아까 나온 내용들 다 안 돼요. 그중에서도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냥 섹스리스 상태에서 그냥 시험관하기를 해 버려요. 저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운명을 굉장히 나쁘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왜? 정상적인 사랑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태어난 부부 사이의 아이들에 비해서 부모의 아이에 대한 애정도 적어요. 또 섹스리스 부부의 그 느슨한 아까 접착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친밀 관계가 적은 상태에서 큰 아이들이 역시 가와만사성이라 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는데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섹스도 없이 그냥 뭐 난자가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또 청자가 문제가 있으면 시원하게 해야죠. 근데 다 건너뛰어요. 섹스리스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시원하게부터 해 버립니다.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나중에 헤어지고 싶어도 섹스리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다고 그랬잖아요. 헤어지고 싶은 것도 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아기는 무슨 죄입니까? 특히 성적인 억제가 심한 경우. 심각한 부부 갈등은 부부 갈등 치료도 좀 해야죠. 이혼 위기, 외도, 성중독이든 외도가 있을 때 이거는 더더군다나 꼭 치료를 해야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까요? 섹스리스는 부부 관계의 조기적 신호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잡은 물고기 먹이 주는 거 봤어."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없어 보여요. 술자리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 허허호호 하지만 끼리끼리 논다고 뭐 내 친구도 그렇다 얘기들 하거든요. 우리나라 섹스리스가 많을 뿐이지 40%뭐 거의 절반에 가까울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아요. "너도 안 하냐. 나도 안 하니까 우린 정상이다." 아닙니다. 훨씬 불행해질 확률이 많다니까요. 치 섹스리스이지만 친구가 사이 좋은 부부인데 당장은 뭐가 문제냐. 사이도 좋고 애완견도 키우고 우리는 애기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애기도 필요 없는데 섹스도 필요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완견 키우면서 섹스하세요. 그게 훨씬 바람직한 방향인데. 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여성들은 "그럼 의무 방어전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에 3 번은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섹스 안 할 수도 있죠. 출장 가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를 흉내내는 자칭 전문가 중에서는요. 20 대는 뭐 "주에 4번 해야 된다. 30 대는 주에 3번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학술적으로 그런 거 공고 사항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되면 곤란하다. 물론 젊을수록
주에 두어 번 정도. 예. 쪼끔 중요한 이유에는 주에 한 번 정도를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데 달력에 체크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말미에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제가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제목 위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간략히 섹스리스의 문제가 또 슬슬 잊혀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 이 방송들을 보시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다시 섹스리스의 모든 것으로 섹스리스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자, 준비된 이제 질문에 답변 좀 드릴게요. 고준철님, 신혼 이후 살이 급격하게 쪄서 관계 횟수가 줄어들면 어떤 처방을 내리시나요? 서로 몸매 관리를 해라. vs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려고 해라. 고준철님, 고준철님이 전문가라면 어떻게 처방을 내리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두 가지를 섞기는 섞을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지금 현재 뚱뚱한 모습으로 사랑하려고 해라.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대방, 현재 내 앞에 있는 배우자를 그대로 사랑하되, 예. 몸매는 단순히 몸매 관리가 아니라 예쁜 몸매를 만들어서 섹시하려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비만하면 성기능 장애 옵니다. 성욕이 떨어져요. 예, 단순히 몸매 배가 나와서 섹스를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급격하게 쪄서 뭐 엄청 뚱뚱하게 됐어요. 뚱땡이가 됐다 쳐요. 예, 그럴 경우에는 좀 몸매가 흉측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결국 생명체의 근본 기능이 생명을 유지해서 번식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섹스리스는요. 생명체의 기본 기능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일 아닙니다. 당연히 몸매 관리람보다는 비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기능도 나아지고 성욕구도 돌아오고 물론 고쌤이 얘기한 것처럼 덤으로 좋은 몸매라서 좀 더 이뻐 보일 수 있겠죠. 예. 음악 사랑님 강동욱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즘은 가족과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이게 요즘 또 조금 줄었다니까요. 하도 제가 섹스리스 떠들어대 가지고 가족과 아까 왜 잡은 물고기 먹이 주는 거 봤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성인들의 성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편인가요? 순위를 물어봤어요. 별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좀 더 높다니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식으로는 성 안 푼다고 생각하세요? 부부간의 섹스리스가 높은 분인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방식으로 그게 성매매가 됐든 외도가 됐든 자위가 됐든 풀고는 있어요. 즉 성욕은 아까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 탑이에요. 성생활은 정말 인간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대답할 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탑이지 아래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지마님, 관계가 뜸해진 부부나 커플에게 도구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시나요? 자, 이게 성인용품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인용품도 적당한 선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학술적으로 권하는 거는요, 성인용품 중에는 업자들은 돈이 덜 되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죠. 비싼 걸 강조하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 다기능 제품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진동기는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진동기는 얼마 안 하거든요. 몇천 원이면 사실 거예요. 비싼 거 전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동기 정도를 가끔 쓰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딜도라고 그러죠. 특히 딜도도 그냥 남성의 성기를 흉내내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를 또 더 즐겁게 한다고 아까 다기능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진동기가 추가로 붙어 있고 막 돌기가 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성기에 그 촌스런 그 성기에 뭐
돌기 집어넣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돌기가 있습니까? 성기가 막 뺑뺑뺑뺑 돌아가고 이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정상적인 성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꼭 도구를 쓰고 싶으면 깃털, 붓 이런 건 좋은 도구예요, 애무용으로. 그런 도구 말고 성인용품을 얘기하신다면 성인용품 중에는 진동기 정도는 나쁘지 않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 선생님, 하루 5km씩 꾸준히 러닝도 하고, 민트 초콜릿님, 헬스도 1시간씩, 좋죠. 1시간씩 하는데 발기부전이 심하고 성욕이 없어요. 프로페시아 5년 차인데, 피나스트로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피나스트로이드, 프로페시아, 호르몬계 탈모약이잖아요. 호르몬계 탈모약의 성기능 부작용, 발기부전, 성욕저하. 오늘 한 명 또 오셨어요. 사정장애. 사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성기능 저하가 생긴다는 것을 한국에 최초로 알리고 보도한 사람이 바로 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좋게 잘 평가하셨어요. 방송을 자주 보시니까 좋은 반응이시고요. 그 제 방송 이전 방송에 보면 탈모약의 성기능 부작용에 대한 또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러닝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혈관은 발기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피가 들어서 빵빵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발기부전의 원인에는 호르몬도 들어간다.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져서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프로페시아를 쓰면서 남성 호르몬 차단제잖아요. 프로페시아는. 프로페시아를 쓴 것도 영향은 줄 수 있어요. 또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비뇨기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짧은 민트 초콜릿님의 설명에서는 프로페시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발기부전이 있을 때는 프로페시아 같은 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또 발기부전이 애초에 있는 사람 당연히 쓰면 안 되고요. 또 먹고 나서 생겼다면 일단 끊는 게 옳아요. 혈관계는 괜찮아요. 미녹시딜 같은 약은 괜찮아요. 혈관계 탈모약은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만으로는 프로페시아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혈관, 호르몬, 신경계, 심리적인 문제, 비뇨기계 문제 다 뒤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발기부전을 고치려면 촌스럽게 발기약을 줘서 인공발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고치려면 그렇게 진짜 고치고 싶다면 그렇게 원인을 찾아야죠. 자, 발기부전 관련된 또 동영상이나 아까 얘기했던 탈모약 관련된 저 동영상 보시고요. 또 제 내용을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막 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네요. 김 YH님. 예. 남편의 피곤과 피곤도 영향을 주긴 해요. 기능 부전과 발기지 부전도 있다는 얘기네요. 제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두세 달에 이젠 1년이 다 되어 가요. 지금이 편한데 꼭 성관계를 하고 살아야 하나요? 예. 자, 안 하고도 사실 수는 있어요. 또 해야 된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주에 몇 번 이거 의무는 아니라니까요. 다만 섹스리스는 이제 두 분은 지금 섹스리스 상태거든요. 섹스리스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불행해지고 있다는 또는 외도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적신호이니 조기 신호탄이니 가능하면 꼭 해야 한다는 이런 그게 오기 싫어서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재미있고 다시 약간 꺼져가는 불꽃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고민이 잘 안 풀리거나 문제가 심각하고 이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풀고 싶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맞겠죠. 자, 답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섹스리스에 관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또 3 주차에 백 선생과 함께 사례로 돌아오고요. 다음 달, 한 달 있다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1 주차에는 또 좋은 오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을 반복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